서동영의 시선 시간입니다. 서동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순 사건, 문화로 보는 여순 사건 이야기 주제로 잡아봤는데, 서동영 의원께서는 그 국회의원 하실 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셨죠. 처음 만든 여순 사건 특별법. 그리고 지금은 또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 법원 사건 소송 진행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여순 사건에 많이 공부해 보셨고 많이 아셨을 텐데, 사실 문화로 보는 여순 사건 이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제잖아요. 예. 이렇게 문화로 봐야 될 필요성 이런 걸 느끼셨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주 4.3과 여순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할 거고, 네. 법률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위원회가 희생자 내지는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피해 변상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이기는 하지만 네. 지극히 논리적인 활동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논리적 이해나 논리적 체계만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 감성적 접근들이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여순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 접근의 그 경우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문화를 주제로 해서 여순을 이야기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도 잠깐 얘기 나누면서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순 사건을 다룬 영화는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제주 4.3 사건은 문화적으로 또 어떻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받은 관심과 어떤 호감을 받은 게 있는데, 여수는 좀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네. 그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이 내려지자 네.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의 젊은 군인들이 네. 동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입니다. 네. 그 대가로 봉기한 군인들 대부분,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 수만 명이 사망을 하였지요. 네. 이렇듯 여순 사건하고 제주 4.3 사건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역사적 의미도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순 4.3은 알아도 여순은 잘 모르고, 또 여순을 안다 하더라도 그저 지역에서 발생한 조그만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제주 4.3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데는 문화예술의 힘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요. 네. 소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춘, 제주도 우다. 네. 그리고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네. 이런 작품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문학 작품, 많은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미술, 연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제주 4.3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네. 여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순을 잘 모르게 되고, 우리 지역 분들은 여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셨는데 뭔가 여순에 관해서 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순도 제주 4.3만큼 전국화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접근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역사적인 궤를 같이 하는 건 있지만 평가는 아직 조금 상이하게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이런 문화적 사업들도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로 보는 여순 사건 이 주제로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순 사건을 관련된 노래를 좀 틀어보자 이런 주제였잖아요.
뭐 얘기를 노래를 어떤 것들을 예, 준비하고 예. 있었어요. 우선 이제 예, 오늘은 노래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들에 대한 소개는 따로 좀 해드릴 텐데요. 예, 예. 우선 노래와 관련해서는 혹시 애수의 소야곡이라고 하는 트롯 알죠. 곡을 아십니까? 예, 예, 예. 그 남인수라고 남인수. 하는 발출한 그 아이고. 가수가 이 노래로 인해서 가수의 황제다라는 별칭을 받기도 했던 그렇죠. 그 조용필 남인수 이전에 씨가- 남인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예, 예. 남인수 씨가 여순 사건을 소재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김초양 작사 이봉용 작곡의 여수 야화란 노래인데요. 예. 여수 야화는 해방 후 첫 금지곡이기도 합니다. 예. 분단 후 첫 금지곡이요. 예. 작사가 김초양은 독립군의 애완을 가사로 쓰기도 했는데요. 예.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고 예. 작곡가 이봉용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오빠입니다. 아, 그래요. 이 이난영 이봉용 남매의 파란만장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난영의 남편이 작곡가 김혜송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예. 김혜송 씨가 처남인 이봉용에게 작곡수를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이 이봉용이 처남 김혜송 작곡가한테서 배운 작곡수를 가지고 받는 노래가 여수야화인 것이에요. 예, 예. 첫 금지곡이기도 하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여수야화 한번 들어보죠. 어진 여수 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예. 뭐 노래를 다 들을 순 없고 들어보니까 딱 그 처음에 1절 가사 중에 우리 집 선도라범 어디로 갔나요? 아, 그러니까 참 현실에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노래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지곡이라면서요? 아, 예. 그러니까 분단 이후 최초의 금지곡. 분단이요. 이렇게 예. 표현해요. 그래요. 그 남인수가 불렀네요. 그 참 남인수의 예, 예. 그 목소리가 느껴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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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제 가수 남인수 씨는 이 애수의 소야곡 외에도 무너진 사랑탑,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거라 38선 등 수도 없는 그 그렇죠. 히트곡을 남긴 가수입니다. 예. 이 애수의 소야곡이 1937년에 발표가 돼서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 얻었고 덕분에 이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네. 그 때문인지 일제 말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후 친형 최창도의 월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순 사건 이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예. 여수야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초양 작사, 이봉용 작곡, 남인수 노래인데 네. 똑같은 그 이 작사 작곡 노래인 그 가수인 게 해 같은 내 마음이라는 노래도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해방을 맞아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남아의 기계가 가득 담긴 노래인데요. 예. 나중에 이 노래를 가수 조용필이 사나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표를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을 다룬 노래는 아니지만 예. 그 가수
그리고 작곡가 작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예. 조용필이 부른 사나이 결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 있을 소냐 길치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복음이 어디 없으랴 푸른 희망을 가슴에 움켜안고 떠나는 천국 고향 다시 돌아갈 땐 열굽이 도는 길마다 꽃잎을 날려보리라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도 불렀군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남인수에서 조용필 사실 진짜 우리나라의 남자 가수의 거대 두 산맥. 대중가요의 예. 그렇죠. 예. 저는 남인수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래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취입도 안 된 상태에서 몰래 불리다가 묻혀져 간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럴 뻔했다가 되살아난 노래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강석호 작사, 인종화 작곡의 여수 블루스란 노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선영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듣죠. 예.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 치는 꽃 피는 항구 안개 속의 기적 소리 옛님을 싣고 어디로 흘러가나 어디로 흘러가나 제 만남은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굳은 비만 내리네 예.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전돼 온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남인수의 여수 향화, 여수 야화. 야화. 이거는 이제 공식 취입한 노래. 취입한 노래. 네. 워낙 남인수가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금지곡이 된 거고. 이거는 음반 취입을 못 하고 예, 예. 구전으로 내려와서 뭐 뒤에 되살린 노래. 그렇죠. 예. 이거 뭐 여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전남일보의 박상수 주필이 이 노래에 대해서 쭉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잊혀진 노래 여수 블루스에는 여수 사건의 한이 서려 있다. 여수 블루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부터 다시 울려 펴지면 여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전남일보에 훌륭한 주필이 계시네. 그래요. 그 뒤로 이제 또 어떤 노래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수의 좀 한 이런 것들 좀 노래한 노래들 같고요. 예. 자 이제 여순 사건 당시 봉기했던 젊은 군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좀 합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진압군에 밀려서 지리산으로 백운산으로 숨어듭니다.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요. 네. 구례군 산동면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예. 구례군 산동면에 천석군 부자인 백씨 집안이 있었답니다. 예, 거기에 예. 삼남 이녀가 있었는데 예. 첫 아들은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었고요. 네. 둘째 아들은 여순 사건 때 협력자로 몰려서 진압군한테 그 고문을 당해서 당한 끝에 총살당해 죽었고 네. 셋째 아들 역시 부역 혐의로 처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남자가 가를 집안을 이해야 한다는 관념이 아주 투철했을 때니까 예. 이 후손을 이으려면 막내 아들만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그 막내 여동생한테 애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살 막내 딸이 오빠 대신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런 좀 그럴듯한 사연이 붙어 있는 노래인데요. 예. 그 산동예가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제 이효정 씨 가수 이효정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예. 그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상도 준비돼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죠.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꽃 봉오리 19꽃 봉오리 피어보지 못한 채로 밤새 종소리에 별든 달이 절며 달비머리 풀어얹고 원한에 넋이 되어 노고단 골짜기에 이름 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심도 좋아 산수유 꽃잎마다 서른정을 맺어놓고 19 꽃봉오리 피기도 전에 까마귀 우는 꼴에 나는야 간다 지리산 노보다나 화엄사 종소리야 너만은 영원토록 울어다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산수유 꽃잎마다 서른 정을 맺어놓고 회오리 찬바람에 부모 효성 다 못하고 발길마다 눈물 치며 꽃처럼 떨어져서 지리산 골짜기에
영상으로 보니까 좀 새로운 맛이 있네요. 그죠? 예. 참 슬픈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여순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 어떤 걸 떠나서 슬픈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음 노래 얘기해 보죠. 예,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홍곡으로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봄이면 사과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여순 사건 이후 불렸던 많은 노래들이 사실 이제 많이 좀 묻혀져 갔습니다. 그런 그것들을 재수십에서 음반으로 내놓은 게 바로 봄이면 사과꽃이라는 음반인데 예. 그 음반 속에 주제곡이 이제 봄이면 사과꽃이고 그 외에 추도가 오동도 일레지 지리산 비가 이렇게 작자 미상의 많은 노래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봄이면 사과꽃이를 바이섬이란 노래로 유명한 가수 김원중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사 물결치는 곳 내 고향 푸른 들 한 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한 줄 나는 알았네. 불타는 저 김원중 씨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좀 이거 맞네요. 예. 좀 마지막은 희망찬 노래 있을까요? 예. 그 제주 4.3에 대한 진압 출동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게 여순 사건이었는데요. 만일 그때 당시 그 14연대의 젊은 군인들이 진압 명령에 복종해서 제주도로 출동했다면 여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남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네. 대신 제주도에서 훨씬 더 피비린내나는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겠지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수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동포에 대한 학살을 거부한 거룩한 그 결단이었고 아름다운 희생이었다고 볼 거거든요. 그건 항쟁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인 희생의 관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많은 슬프고 좀 이런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런 항쟁의 정신을 그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순항쟁 유족 청년협회 사무처장이 최광철 씨인데요. 최광철 씨가 가사를 짓고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여순의 함성입니다.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학 작품으로 또 여순 사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죠. 마지막으로 이 곡 들으면서 마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고통 자유의 외침 불의한 명령에 우리는 일어섰다. 민중의 힘으로 정의를 외치며 피로 쓴 역사를 다시 세우리라. 우리는 하나다. 저항의 빛과 거짓을 꺾고서 진실을 밝히리. 뜨거운 심장에 자유를 품고서 끝까지 나가리. 승리의 길로. 우리는 하나다.